장전의 원투펀치 209화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는 스페인전을 치른 이후에 방송이 돼서 저희가 좀 애정 어린 비판을 했는데 그 예방 주사를 우리 대표팀이 맞고 체코전에서 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희 원투펀치 스타일이 또 칭찬할 때 또 화끈하게 칭찬하잖아요. 자, 그렇죠. 두 분 가시죠. 화끈하게 우리 대표팀 칭찬 좀 해주세요. 스페인전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의욕이 앞섰죠. 네, 그래서 너무 좀 무리한 압박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밸런스가 좀 많이 깨졌어요. 그래서 대량 실점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갔는데 슈틸리케 감독도 우리 대표팀의 현 주소를 좀 잘 알 수 있었던 이러한 평가전, 좋은 평가전이던 됐다고 보여지고요. 체코전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이기기 위한 경기로 바뀐 상황인데 전체적으로는 스페인전과는 다르게 수비 라인이 이제 안정된 위치에서 운영이 됐고 무리한 압박보다는 자신의 조언을 지키는 상황에서의 존 프레싱 형태로 비교적 좋은 수비 밸런스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체코전이 훨씬 안정적이었다. 네. 저는 이제 무엇보다 반가웠던 것은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포메이션이 4-2-3-1 아닙니까? 4-2-3-1이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4-3-3 같으면은 이제 키가 사실은 후방 플레이메이커 쪽에 놓여져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4-2-3-1은 역시 3의 가운데 자리에 공격형 미드필더, 전방 플레이메이커 쪽에 포인트가 있는 포메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상황에서 어찌됐건 물론 슈틸리케 감독이 나중에 이제 윤빛가람 선수에 관해서 체력이라든가 수비력 같은 부분에 좀 더 향상을 요망한다라는 그 판단도 100%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빛가람 선수가 뭔가 순간순간 어떤 번뜩이는 그런 상황을 이 공격형 미드필드 포지션에서 만들어줬다는 것은 우리가 이 포메이션을 주력으로 사용함에 있어서는 반가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역시 장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조금 더 수비 밸런스를 중시하면서 게임을 할 때 특히 좀 전력이 강한 팀들을 상대로 여기서 무엇보다 또 중요한 건 역시 원톱이거든요. 네. 네. 석현준 선수는 아주 잘해줬어요. 정말 박수를 네. 쳐줄 만한 플레이를 했습니다. 원톱에서 혼자 고립되더라도 그 롱볼이 날아온 상황을 받아서 지켜주고 또 동료들이 올 때까지 그것을 뭐 지켜줬다가 또 나눠주고 여기에 또 그 몸싸움, 경합 이런 데 있어서도 아주 정말 원톱이 할 수 있는, 특히 수비를 좀 중시하는 팀의 원톱이 할 수 있는 가장 종합적인 플레이를 석현준 선수가 이날 너무도 잘해줬어요. 그래서 뭐 윤빛가람 선수의 가능성을 우리가 봤다는 거, 그리고 석현준 선수가 이 상황에서 또 자신의 몫을 최대한 해냈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포메이션에 비추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죠. 고무적인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 유럽이 그렇게 연봉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석현준 선수가 돌아다니는 팀들이. 오히려 중동, 뭐 중국 이런 데 가서 돈도 좀 많이 받고 생활할 수 있는데 혼자 유럽에서 살아남으려고 고생을 정말 많이 했어요. 온갖 험한 고생을 다 하면서 쌓았던 유럽에서의 경험, 그런 것들이 결실로 오는 그런 능력인 것 같아요. 원톱에 나섰을 때. 그래서 석현준 선수 보면서 고생한 티가 나더라고요. 그래, 고생한 티가 난다. 저렇게 해줘야지 원톱에서. 뭔가 헝그리 정신도 좀 있고. 그 말씀을 제가 한 줄로 또 바꿔보면 네. 석현준 선수의 이 커리어 자체가 도전과 모험의 커리어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근데 이날 석현준 선수가 보여준 플레이 자체가 도전과 모험의 플레이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전이가 되는 거는 아주 맞는 것 같아요. 요새 또 이런 걸 두고 또 하는 말이 있어요. 유행을 하는 말인데 아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이제 꽃길만 걸어라. 이게 약간 꽃길만 유행 그 말이거든요. 뭐죠? 우리 시청자분들은 또 아실 네. 거예요. 네, 석현준 선수 고생한 만큼 이제 꽃길만 나도 걸으시길 시청자인데? 바랍니다. 나 모르는데? 그 어디서 나온 표현이에요? 그 IOI 요새 대세인 그 핑미. 핑미. 가사 중에 나와요? 그게? 아니요. 이걸 갖고 어느 정도 아니 이 정도로 물어봐야 진정한 아재가 되죠, 제가.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그룹에 있는 이제 101명의 소녀들이 정말 이제 연습생 시절도 견뎌내고 이래서 데뷔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생한 만큼 이제 너네 꽃길만 걸어라. 우리 꿈을 꾸는 석현준 선수 꽃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요. 이거 편집해 주실 거죠? 네. 자, 지난주에 A매치 기간이었기 때문에 또 옐로 아이디를 통해서 우리 국가대표팀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온 질문이 손흥민 선수는 정말 실패한 선수인가요? 네, 라고 아주 정말 직접적으로 물어봐 주셨어요. 아니 근데 손흥민 선수는 클럽도 마찬가지고 지금 대표팀도 마찬가지고 진행 중인 선수죠. 지금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성공이다 실패다 논할는 지금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A 대표팀 관련 질문에 이게 많이 들어왔다는 것은 손흥민 선수의 이제 또 최근 플레이에 관해서 좀 말씀을
나눠달라라는 그쵸, 그런 네. 그 정도로 이제 근데 알아듣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약간 심리적인 부분도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토트넘의 지금 후반기에는 특히 막판으로 가서 경기 내용이 좋았습니다. 손흥민 선수 움직임도 상당히 좋았고 특히 뭐 제가 중계했던 경기도 있고 중계 안 했던 경기도 있습니다만 선발로 나왔을 때 그때 움직임이 최근 경기 막판에 좀 좋았어요. 물론 골을 못 넣고 한 부분이 있었지만 움직임도 그렇고 전적인 내용이 좋았는데 이번 대표팀 와서는 뭔가 이제 토트넘에서 교체로 투입돼서 조급하게 뭐 플레이했던 그런 마음이 있는 플레이들이 좀 나왔거든요. 그때 보였던. 그러니까 대표팀에서 자기가 다시 토트넘에서 팬들은 생각보다는 많이 출전을 못했고 골도 많이 못 넣고 했던 부진했던 느낌을 대표팀에서 좀 만회하고자 하는 욕심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게 조금 성급하고 조금 심리적으로 뭔가 좀 보여주려는 뭐 이런 이제 걸로 너무 의혹이 좀 앞서지 않았나. 네. 그래서 좋았을 때 후반기 막판의 내용이 오히려 약간 어그러진 느낌도 있는데 저는 뭐 큰 문제 없다고 봅니다. 조금 쉬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손흥민 선수는 충분히 다시 또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저는 약간의 문제를 지적을 하겠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에게는 정말 미안한데 제가 요즘 이제 손흥민 선수 물론 저 시즌 후반기 몇 경기에서 괜찮았다는 것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손흥민 선수 특히 이제 대표팀에 오거나 했을 때의 문제 중에 하나가 과거와 같은 스피드가 조금 죽은 것 같은 느낌을 약간 받아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물론 뭐 오프 더 볼 움직임 뭐 그거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제 손흥민 선수의 장점 중에 하나는 역시 스피디한 뒷공간 돌파에 이어지는 뭐 호쾌한 양발 슈팅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슈팅을 하기 이전에 일단 상대의 뒷공간을 돌파하거나 수비수와의 경합에서 수비수를 떨쳐낼 수 있는 그 이른바 순속이라고 하죠. 뭔가 그런 속도적인 측면이 약간 예전에 우리가 아주 좋았을 때 바라봤던 손흥민 선수에 비해서는 최근에 조금 못하지 않냐. 그러니까 스피드가 줄어들다 보면은 이게 결국은 슈팅을 때리기까지의 과정으로 가는 데에도 약간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오프 더 볼 움직임을 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 속도 자체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손흥민 선수가 조금 앞으로 다시 그 최상의 스피드를 되찾는 방향으로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뭐 제가 과학적으로 뭐 초시계로 재어본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받는 인상은 약간 그 속도의 감소가 조금 안타깝게 눈에 띈다. 근데 이 부분은 손흥민 선수가 다시 얼마든지 이제 네. 가볍게 만들 그렇죠.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왜 속도가 떨어졌을까? 저는 갑자기 그 궁금해졌어요. 속도가 이렇게 떨어진 부분이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근데 왜 그러냐면 스프린트를 하는 어떤 그 횟수가 많지는 않았어요. 이번 대회에서.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과거에 손흥민 선수가 스프린트를 해야 될 때가 이제 역습이 전개가 될 때 상대가 상당히 공격적인 숫자를 많이 늘리고 또는 이제 손흥민 선수의 템포를 보면은 슈팅 기회가 중앙으로 접고 들어오면서 좀 공간이 열리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약간 치고받는 느낌이 들 때 그럴 때 이제 우당탕탕 서로 이러면다가 이제 역습 진행이 되는 공간들이 나오고 상황인데 시야가 좀 좁아지고 마음이 좀 조급해지다 보니까 공간을 빨리 뛰어가는 스프린트 그걸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또 하나는 역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가 사실 많지가 않았습니다. 이번에 그거는 이제 하나는 저는 그렇게 봐요. 측면 수비수들의 오버랩이 왕성하게 활발하게 되면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자연스럽게 수비들 부담이 조금 떨어지면서 측면 수비 오버랩도 잡아야 되고 손흥민 선수가 중앙으로 치면 아무래도 오버랩이 좀 부족했던 때보다는 손흥민 선수가 수비 부담 없이 슈팅 공간을 조금 늘릴 수가 있고요. 거기서부터 슈팅을 하면서부터 좀 자신감이 붙고 그렇게 공수가 좀 많이 오갈 때 다시 한번 스프린트를 낼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생길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 대표팀의 특히 체코전에 제가 하나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두 골이 나긴 했는데 그게 이제 윤빛가람의 프리킥 골이죠. 또 하나는 상대 수비 실책 때문에 거기서 끊어서 석현 선수가 넣었습니다. 우리가 전술적으로 이제 만들어서 골을 넣는 과정이 나오진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9월 1일부터 중국과의 홈 경기를 시작으로 우리는 이제 최종 예선 때문에 이 평가전을 하는데 요즘에 중국 관계자들 일부를 만나보면 몇 명을 만나보면 그냥 그 사람들에게 받은 느낌입니다. 전체적인 느낌이 아니고
옛날보다는 중국이 좀 조심스러워하는 거예요. 신중해졌죠. 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는 이길 수 있다. 우리 중국 축구 세졌다. 이렇게 좀 허풍도 좀 치고 자랑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엔 한국이 지금 실력이 더 낫다. 우리가 이길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대부분 이 반응이에요. 오, 제일 무서운데. 근데 이길 수 때문에- 있다라고 했을 네. 때는 우리가 다 이겨요 또. 그러니까요. 그게 더 무서운 네, 것이네. 왜 그러냐면요. 중국과의 홈 경기도 그렇고 시리아 원정, 시리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카타르도 그렇고 대부분이 우즈벡도 마찬가지인데 중국이 아마 이번 때부터는 제 느낌상 실리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예전에 사실 공안증 없어 이러고 달려들 때가 사실 우리가 좋았어요. 네. 중국이 그렇게 해주는 게 더 좋았는데 실리적으로 나올 때는 결국은 측면 수비수들 오버랩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중앙에선 기성용 선수가 역시 우리나라에선 제일 중요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윙 포워드들의 중앙지향적인 공격과 더불어서 측면부터 중앙까지 연계되는 이 루트가 역시 네. 밀집 수비를 뚫고 거기서 득점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과정입니다. 근데 저는 1차적으로는 이제 최종 예선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전문 측면 수비수를 어떻게든 기용을 해야 된다. 네. 밸런스 있는 공격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손흥민 선수도 살고 우리와 상대해야 될 팀들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많이 느꼈어요. 아시아 팀들과의 경기에서는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 말씀도 해주셨습니다만 대부분 우리가 이제 지공으로서 점유율을 더 많이 가져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그럼 항상 이제 뭐 언론에 뭐 수십 년 동안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상대가 수비적으로 내려앉아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타파해야 될 것이냐. 네. 그런데 결국 장 의원님 말씀은 그 상황에서 우리가 빌드업 그리고 오버래핑을 통한 득점을 할 수 있는 패턴들을 다양화를 시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은 오히려 우리 수비의 엷은 국면이 더 노출이 되면서 우리가 오히려 한 방을 당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사전에 틀어막는 방법은 우리가 먼저 득점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결국은 상대가 내려앉아 있는 상황에서 빌드업의 패턴, 세밀한 부분 전술, 그리고 오버래핑을 통한 또 오버래핑이 있을 때 측면 공격수도 살아나게 돼 있으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더 연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그렇죠. 수가 있는데 이제 측면 수비가 과연 어떤 선수를 해야 되느냐 이것이 또 옐로우 아이디에서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현재 대표팀의 풀백 부재가 대대적인 문제로 떠올랐는데 최철순과 최재수, 홍철과 정우는 검증 자격도 주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준비 안 된 윤석영, 풀백으로 다소 역량 부족인 장현수를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시점부터인가 계속 쓰는 선수를 쓰는 것 같다. 외국의 유럽도 그렇고 어떤 팀들은 베스트 11이 거의 고정돼서 계속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팀 베스트 11은 계속 조직력을 갖추고 하는 팀이 있는데 우리 대표팀은 물론 다른 대표팀도 뭐 손발을 맞춰볼 시간이 부족하긴 합니다만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게 선수들이 좀 많이 바뀔 수 있는 요소가 좀 많고요. 어느 정도 활용 가능한 이 풀이 K리그에서도 좀 많다고 좀 보여져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선수들의 특성들을 보면 몇몇 핵심 선수들 한 3명 정도? 4명, 4명 정도를 빼면 K리그 선수들과 유럽에서 약간 컨디션이 떨어져 있는 선수들 또는 중동, 중국의 선수들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네. 최종 예선 때 갔을 때는 조금 넓게 보자. 그래서 저는 몇몇 핵심 선수들을 제외하면 컨디션 좋은 선수들을 좀 쓰자. 네. K리그 선수들이 좀 많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라도 최종 예선에는 경기력이 좀 요즘에 올라와 있는 선수, 그런 컨디션이 좋은 선수, 전문 그 포지션을 소화하는 선수 네. 위주로 짜도 큰 문제는 없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측면 수비수도 K리그에서 찾는 방법이 저는 일단은 현명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뭐 장현수 선수도 굉장히 좋은 선수고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슈틸리케 감독이 장현수 선수를 계속 기용하는 이유도 충분히 일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시아에서 사실 예선할 때 놀리토 정도의 발재간이나 이런 걸 지닌 선수들과 그렇게 자주 만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장현수 선수가 지니고 있는 또 안정성이라든가 피지컬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요소들이 팀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뭐 정 선수가 없으면은 장현수 선수를 써야죠. 그런데 네. 다만 이제 이 생각은 장지현 의원님이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생각은 슈틸케오가 분명히 갖고는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장현수 선수를 쓰는 것 자체는 일리가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쓸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경기가 안 풀리면 네. 득점을 못 하고 있으면 그럴 때는 풀백을 교체하는 단안도 한번
내려줘야 되고 그때를 대비해서 그때 들어올 풀백은 장현수 선수와는 180도 성향이 좀 네. 다른 선수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이거는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말을 듣다 보니까 저는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게 아직도 이렇게 실험 단계면은 이제 당장 9월에 이제 최종 예선 중국전을 치러야 되는데 이제 좀 걱정이 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단계는 사실 이 전까지에서는 상대 팀들의 전력을 고려해 봤을 때 우리가 그냥 우리 플레이 해도 넘어갈 수 있는 정도예요. 네. 네. 근데 이제 최종 예선부터는요. 이 정보전입니다. 정보전. 중국에 대한 분석 이제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또 9월 6일 바로 시리아 원정이 있기 때문에 시리아 전까지 두 팀에 대한 분석을 철두철미하게 일단 해놓고 네. 그리고 상대 팀의 나라의 언론 또 훈련 어떤 취재 심지어 네티즌들이 가서 네. 뭐 지금 SNS에 포럼 같은 것도 좋아요. 까지도 네티즌들 포럼이 다 있으니까. 수집을 해서 과연 우리와 어떤 식으로 어떤 포메이션으로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분석을 확실하게 해놔야 됩니다. 그러한 준비를 플랜 A로 1차로 해놓고 막판에 감독이 이제 뒤통수를 떼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대비한 플랜 B까지도 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선수들한테도 주지가 다 돼야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경기에 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결국은 컨디션 좋은 선수를 뽑는 것도 있습니다만 최종 예선부터 전 제일 중요한 건 네. 상대 전술 파악, 정보력을 최대한 취합할 수 있는 거. 그냥 우리 플레이 잘하면 돼. 이제 2단계는 지나갔거든요. 네,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결국에 이 옐로 아이디 두 개 질문을 종합해 보면은 이렇게 뭐 한 선수가 부진하다고 느끼는 게 그 선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종합적으로 대표팀 스쿼드를 봤을 때 조금 더 다듬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이제 최종 예선이라는 또 첫 번째 관문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또 이렇게 세심한 부분도 다듬고 이제 여러 선수들한테 기회도 한번 열어보고 약간 요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영상 편지가 있습니다. 누구한테요? 이번에 누구한테요? 박주호 선수, 김진수 선수 빨리 나와야 돼요. 빨리 자리를 잡아서 네. 다시 100%로 빨리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도 하나 써주세요. 아,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원투펀치 209화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지난주에 있었던 A매치 경기 결과를 좀 총괄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드렸습니다.